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2.2절의 벡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는 우선은 어떤 거냐면 힘이나 디스플레이스먼트, 즉 변위, 그 다음에 velocity, 속도 같은 어떤 양입니다. 근데 우리도 속도 보지만은 속도는 지금 뭐 얼마다 빠르다, 뭐 100km per hour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 100km per hour다 이렇게 나타내면 그거는 속력, 스피드가 되는 거고요. 속도는 방향까지 주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방향하고 크기하고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을 이제 우리가 벡터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크기하고 방향을 동시에 가져야 되니까 어떤 라인 세그먼트, 선분으로 표현이 되는데 Directed Line Segment라는 겁니다. 방향이 표시된 선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이제 뭐 유향 선분이다,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향, 방향이 있고 이제 크기를 동반하는 이제 선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벡터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Directed Line Segment, 즉 유향 성분에 의해서 나타내어지는 형태인데 그것을 이제 AB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B 위에 하슬표로 썼으니까 방향이 A에서 B로 가는 방향이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점이 A고 이니셜 포인트가 되고요. 시점. B는 터미널 포인트, 종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이 방향을 나타내는 형태를 이제 우리가 벡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방향은 A에서 B고 크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나타내냐면 AB의 길이를 이제 우리가 length로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표현을 이제 AB, 이 유향 성분의 절대값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시작점, 종점 AB가 있을 거고요. 이니셜 포인트, 터미널 포인트가 있을 거고 이 길이를 나타내는 length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A에서 B로 가는 이제 절대값 형태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지면 이제 벡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니셜 포인트, 터미널 포인트, 그 다음에 길이는 이제 크기. 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나타내어지면 이제 전반적인 벡터를 다 표현하는 형태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벡터가 이제 같다라는 얘기는 방향하고 크기까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크기를 갖고 방향까지 가질 때, 그러니까 two 벡터는 이제 equal하다, 즉 equivalent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벡터가 이제 방향하고 크기까지 같아져야지 이제 두 개는 같다, 동치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한번 벡터를 살펴보죠. 그러면 지금 A에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A에서 B로 가는 이 벡터가 있습니다. A점에서 B로 가는. 그래서 우선 포인트가 A라는 포인트는 X, Y, G가 주어져 있고 B라는 포인트는 X 플러스 V1, Y 플러스 V2, G 플러스 V3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 시점, 종점 AB가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길이가 이제 방향, 벡터가 되겠죠. 자, 다 주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벡터에는 이 평행하게 나타내면 다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통일시켜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원점으로 이동하는 벡터로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점을 원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B점도 어떻게 되냐면 이제 X, Y, G만큼, 즉 A의 컴포넌트만큼 A라는 포인트 위치를 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대로 빼는 형태니까 V1, V2, V3 이 P점으로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이 벡터도 O에서 P로 가는 벡터로 바뀌겠죠. 빨간 라인으로. 그러면 이 라인이 결국은 AB 벡터하고 같은 형태, 방향도 같고 길이도 같으니까 같은 이퀄의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점으로 이동시켜서 생각을 하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포지션 벡터, 위치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스탠다드 포지션에서의 A, B의 벡터를 나타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스탠다드 포지션에서는 공간에서 아무리 다양하게 이제 같은 벡터들이 있더라도 시점을 원점으로 옮겨 놨으니까 결국은 종점인 벡터가, 종점이 같은 위치에 있어야지 이제 방향하고 크기가 같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 종점의 위치가 이 벡터의 방향하고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포인트가 아니라 방향하고 크기를 결정하는 이 벡터이기 때문에 괄호 형태를 조금 꺾은 괄호로 브라켓으로 쓰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꺾인 형태, 즉 P점의 컴포넌트, 점의 위치는 V1, V2, V3 괄호로 썼는데 이제 우리는 꺾인 형태로 쓰면 이니셜 점이 원점이고 시점이 원점이고 이제 이 P로 향하는 벡터구나. 그리고 그 크기는 길이구나. 이렇게 나타내는 벡터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하고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꺾인 형태의 괄호를 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가서 그러면 스탠다드 포지션에서 보시면 우리는 이제 어떤 벡터가 2디멘셔널에서의 벡터 V가 같다는 건데 원점 오리진 포인트를 이니셜 포인트로 가지는 벡터하고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터미널 점이 이제 V1, V2라고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시점은 전부 다 원점으로 와 있으니까 터미널 이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 벡터의 방향과 크기를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 터미널의 이 벡터를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크기하고 방향을 동시에 나타내는 벡터이기 때문에 꺾은 괄호를 써서 이 포인트하고는 다르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꺾인 형태로 쓰는 게 이 벡터의 이제 컴포넌트 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V에 대한 컴포넌트 폼은 결국은 시점을 원점으로 옮기고 종점의 위치인데 그 종점의 위치가 이제 방향하고 길이를 결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점하고는 다르게 벡터 형태로 구분하기 위해서 꺾인 괄호를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공간에서는 당연히 이제 어떤 두 포인트가 있으면 스탠다드 포지션에서는 이니셜 포인트 시점을 원점으로 옮기니까 종점도 그러면 조금 전 그림처럼 P점으로 옮겨가겠죠. 그러면 그 OP 벡터가 포지션 벡터가 될 거고 이 벡터에서는 결국은 이 벡터를 나타내는 것은 결국은 그 종점의 위치가 벡터의 방향과 길이를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포인트하고는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꺾은 괄호를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공간에서는 세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 종점의 이제 컴포넌트 구성 성분인 V1, V2, V3가 그대로 오는 구조가 이제 컴포넌트 폼이 되겠습니다. 공간에서의.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포지션 벡터로 나타냈을 때 종점이 결국은 컴포넌트 폼을 결정하는 거고 벡터이기 때문에 괄호가 아니라 점을 나타내는 괄호가 아니라 꺾인 형태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스탠다드 포지션에서 종점의 위치가 종점의 컴포넌트가 결국은 벡터의 컴포넌트 폼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종점의 위치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 벡터 형태로 나타내어졌을 때, 즉 포지션 벡터로 나타내어진다고 보면 이 벡터의 종점의 위치는 이제 V1, V2, V3가 될 거고요. 그 V1, V2, V3 이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컴포넌트 폼이기 때문에 컴포넌트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V의 컴포넌트라고 이제 우리가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벡터, 공간에서 두 개의 벡터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포지션 벡터로 나타냈을 때 종점의 위치, 즉 컴포넌트 폼이 서로 같아야지, 즉 다른 말로 하면 컴포넌트 폼에서의 벡터가 같은 거니까 컴포넌트 폼으로 나타냈을 때 컴포넌트가 서로 같아야지 그 방향도 같을 거고 크기도 같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벡터가 같다는 얘기는 스탠다드 포지션에서 보면 그 벡터가 서로 동일해야 될 거고요. 동일하다는 얘기는 스탠다드 포지션은 종점의 그 성분을 나타내는 형태에서 괄호를 썼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종점의 위치가 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컴포넌트 폼에서 구성하는 컴포넌트가 서로 다 같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G 컴포넌트가 서로 같아야지 이 벡터가 두 개가 아이덴티컬 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스탠다드 포지션에서 나타내는 이 컴포넌트 폼인 U1, U2, U3 그리고 V1, V2, V3가 UV 벡터를 나타낼 건데 여기에 서로 각각의 위치의 성분이 서로 같아질 때가 결국은 이 두 벡터가 서로 이퀄하다 또는 아이덴티컬 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벡터가 동치라는 얘기는 결국은 컴포넌트가 서로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위치 벡터로 나타냈을 때, 즉 포지션, 스탠다드 포지션으로 나타냈을 때. 그 말은 결국은 종점이 서로 같은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벡터의 크기를 살펴보죠. 그럼 V라는 벡터의 랭스,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 다이렉티드 라인 세그먼트 이 표현 형태, 유향 성분의 표현 형태의 표현의 유향 성분의 길이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매그니튜드 또는 랭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유향 성분, 그러니까 이 이퀴벌런트 다이렉티드 라인 세그먼트 리프레젠테이션인데 결국은 공간에서는 위치 벡터로 안 나타내면 유향 성분이 동치인 거는 많겠죠. 근데 원점으로 했을 때 위치 벡터로 나타냈을 때 이제 동일한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서 많기 때문에 동일한 이퀴벌런트한 벡터가 많다고 표현해서 이퀴벌런트 다이렉티드 라인 세그먼트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그 굉장히 많은 그 모임들 중에서 어차피 스탠다드 포지션으로 놓으면은 다 동일하게 위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벡터의 길이는 다 같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길이를 우리가 뭐라냐면 이 V 벡터의 랭스다, 매그니튜드다 이렇게 매그니튜드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컴포넌트 폼, 즉 포지션 벡터, 즉 스탠다드 포지션에서 우리가 벡터를 나타냈을 때 종점의 위치가 결국은 우리가 컴포넌트 폼을 구성을 하겠죠. 그러면 원점에서 종점의 위치니까 이거에 대한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V1하고 V2에 결국은 제곱을 해서 루트가 이 벡터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매그니튜드 또는 랭스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우리가 아까 앞에서 AB 벡터의 절대값 형태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V 벡터의 절대값으로 놓겠다라는 거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간에서는 그 컴포넌트가 V1, V2, V3가 될 거고요. 이거에 대한 매그니튜드, 랭스는 이 선분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이 V1, V2, V3는 종점인 위치고 이니셜 포인트는 원점에 있겠죠.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벡터의 크기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공간에서의 길이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서로 컴포넌트끼리 서로 빼서 제곱을 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웠죠. 근데 지금 이니셜 포인트는 0이 있으니까 0은 하나만 하니까 종점의 위치에 각각의 컴포넌트 V1, V2, V3를 제곱을 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운 게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벡터의 크기로 매그니튜드 또는 랭스로 이제 정의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공간에서는 V의 크기를 각각의 컴포넌트의 제곱의 썸으로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V 벡터의 매그니튜드 랭스는 곡선의 그 선분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심볼을 어떻게 넣냐면 조금 전처럼 절대값 형태로 놓든지 이제 놈의 개념을 써서 두 줄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걸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길이가 0인 유일한 벡터는 뭐냐면 한 점인 거죠. 종점하고 시점이 같은 경우니까 유일한 벡터가 뭐냐면 제로 벡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거고, 길이가 0이어야 되니까 이제 V1하고 V2가 다 0이 되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0,0으로 들어오는 이 꺾은 괄호의 형태를 0벡터, 공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이가 유일한 벡터, 그것을 이제 제로 벡터, 0벡터라고 생각을 하고, 컴포넌트는 이제 컴포넌트 폼에서의 컴포넌트는 다 0으로 주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로 벡터는 어떤 거냐면 이 0벡터는 제로 벡터는 또한 이제 유일한 벡터라는 겁니다. No specific direction.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유일한 벡터다. 조금만 이제 0벡터가 아니면 조금만 길이만 있으면은 둘 다 동시에 0이 아니면 이니셜 포인트하고 다른 둘 다 0이 아닌 거니까 어떤 다른 포인트하고 두 개가 서로 다르니까 방향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방향을 나타내는데 두 포인트가 방향을 나타내는데 두 개가 겹쳐 있으니까 방향이 없겠죠. 그래서 방향 겹친 경우는 유일하게 제로 벡터밖에 없으니까 방향이 없는 유일한 벡터가 제로 벡터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예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A점이 이제 이니셜 포인트 시점이고 B점이 터미널 포인트 종점입니다. 자, 종점일 때 이 벡터의 길이하고 컴포넌트 폼을 찾아라고 이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라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컴포넌트 폼은 궁극적으로 이 AB 벡터를 A를 원점으로 돌렸을 때 이제 형태겠죠. 그래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는 우리가 이 중괄호로 쓰고, 원점으로 가니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G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그때 B점에 나타내는 위치가 B'가 A'는 원점이 될 거고요. 이동을 시킨 그래프라고 보면 B'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3만큼 다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G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점이 결국은 방향하고 크기를 결정하니까 여기에 이제 컴포넌트 폼은 이 종점의 위치가 이 종점에 이제 성분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방향하고 크기가 동시에 동반하는 벡터니까 괄호가 아니라 점을 나타내는 괄호가 아니라 이제 꺾은 형태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AB의 크기는 결국은 각각의 컴포넌트를 제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면 9의 루트니까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컴포넌트 폼은 이 벡터를 나타내는 거고요. 즉 포인트 A만큼 A가 원점으로 가게끔 평행 이동을 했을 때 B의 위치의 값들을 XY G 값들을 이제 넣어서 꺾은 가로로 형태로 표현하는 게 이제 방향과 크기를 포함하고 있는 벡터라고 우리가 앞에서 표현을 했으니까 그렇게 나타내면 끝나는 거니까 B점에서 A만큼 A가 원점으로 가는 것을 이제 트랜슬레이션만 시켜주면, 즉 이동만 시켜주면 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종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2,2,1이 될 거고요. 랭스, 길이는 결국은
원점하고 이 B'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1하고 이루는 거리가 이제 매그니튜드 또는 길이가 되니까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V에 대한 스탠다드 포지션 형태, 즉 컴포넌트 폼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1이 될 거고요. 매그니튜드 길이 랭스는 이 선분의 길이가 되니까 길이는 3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 엘지브라하고 오퍼레이션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